청소년 기획단 유로 오기의 5번째 성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까? 지금.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 기획단 욜로 오기 성장 발표회 MC를 맡게 된 욜로 오기 회장 조수영, 욜로 오기 부회장 소동미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장 발표회를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친구, 동생들과 함께해서 조금은 어색했지만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욜로만의 활동을 하며 한 걸음씩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우리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호기심을 멈추지 않았던 1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조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회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환경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는 요즘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한 워클인 원정대, 우리 마을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던 아미동 비성문화 마을 투어, 마지막으로 알려지지 않은 양민학살 사건을 통하여 전쟁의 참혹함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던 다크투어리즘 여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워클인 원정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클인 원정대 발표를 맡은 신지영입니다. 저희 조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덕분에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일회용품 대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텀블러나 대나무 치술 등을 사용했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일회용품 대신 이렇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첫 번째 시간에 계획했던 것들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 안 하는 불 끄기, 양치컵 쓰기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니 습관이 들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도중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워클린 원정대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워클린 원정대를 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을 포스터로 만들고 동네 곳곳에 붙이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조금이라도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쓰레기 줍는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우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쓰레기가 있었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했었던 제로웨이스트 환경문화활동을 통해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었던 어부이코의 플라스틱 빨대가 들어간 영상을 보고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욜로와 함께한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통해 일회용품 쓰레기를 버리는 우리들 때문에 지구에 사는 동물들이 죽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우리 일상에서 제로웨이스트를 더욱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욜로의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이 계속되도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환경에 관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동네를 좀 더 돌아본 것 같고 캠페인 포스터를 만들어 지간 에코하우스, 아미파출소 등에 붙여져 있는 것을 보고 뿌듯했어요. 우리 동네 쓰레기를 줍기를 하고 나니 길바닥에 쓰레기를 보면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통해 우리가 변화된 모습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직접 실천하며 지구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도 사용하고 안 쓰는 폐종이들로 포스터를 만들며 지구와 환경을 생각해
되도록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워클린 원정대 활동을 통해 우리 마을에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을을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을 둘러봤을 때 깨끗해진 기분이 들었었는데 그게 욜로 덕분이었군요.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통해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텀블러를 사용하여 카페를 이용한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지금도 이렇게 텀블러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하는 멋진 욜로 오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미동 비성문화 마을 투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미동 비성문화마을 마을 투어를 맡게 된 이동민, MBN입니다. 이 집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였던 곳에 한국전쟁으로 인해 점점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무덤 위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모습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성 위에 집을 지은 모습이나 묘비를 계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난생활 박물관은 비성문화마을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았던 집안의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라서 그때 그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성문화마을 투어를 하며 아미동에 살면서 잘 몰랐던 우리 마을의 역사를 알게 되어서 유익하고 지금의 우리 삶과는 비슷한 듯 달라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미동에서 태어나 쭉 자랐지만 아미동 마을 투어를 해보니 생각보다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아미동에 공동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부분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묘지가 계단이거나 벽에 박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아미동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전쟁이 끝나고 마을 어른들이 힘들었지만 강인했던 삶이 묻어나 든 아미동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가 있는 아미동 비성문화마을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기적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게 아니어서 잘 몰랐던 아픈 역사를 새롭게 알게 되어서 이 마을에 대해 더 애정이 갑니다. 이걸 몰랐다면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고 넘길 텐데 탐방을 한 뒤로부터 알게 되는 게 많아서 흥미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미동 비성문화마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비석 위에 집이 지어졌는지 마을이 형성되었는지 알게 되고 나니 아미동에 대해 잘 알면서도 사는 자랑스러운 청소년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아미동 프로젝트 욜로의 의미를 깨닫고 시간이 쌓이는 것과 비례하며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연이의 말처럼 저희가 많이 변화된 것 같네요. 그리고 원래 비석 위에 만든 집, 그리고 비석으로 만든 계단, 벽 등이 있다는 것을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미동에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 있었네요. 저도 아미동에 산 지 17년이 되어 가는데요. 이날 처음으로 아미동 비성문화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올해는 저희가 아미동 해설사로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회장님이 해보는 걸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욜로의 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 그건 제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건 혼자 생각하시고요. 욜로의 꽃 여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영이와 함께하는 다크투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째 날에는 충북 영동에 있는 노근리 평화공원, 기념관, 쌍불다리 등을 갔다 왔습니다. 이곳을 가기 전 인터넷으로 이 사건에 대해 찾아보았는데 인터넷에는 복잡하게 나와 있기도 했고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서 그때 상황을 재현해 놓은 모형 그리고 실제 피해가 있었던 곳을 가보니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었습니다. 또 쌍불다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낮았고 많은 사람들이 숨을 수 없어서 그때 사람들이 무척 불안하고 당황했을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거창에 있는 추모공원에 갔습니다. 이 사건은 노블리 사건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 국민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어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첫째 날에 노블리를 다녀온 후 다같이 숙소에 돌아와서 포토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도 붙이고 글도 쓰니까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들을 몰랐었지만 이젠 알게 되었고 이제 알게 되었으니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외면하지 말았으면 오래 기억하는 인물가 되겠습니다. 쌍굴다리 벽에 박혀있는 자국들을 보면서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아픔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 거창양면 학살 사건에 느낀 점은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이 거창양면 학살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으니 죄 없는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니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이번에 양민 학살 사건을 배운 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민 학살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이 아무 이의 없이 학살당하신 거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당시 그 상황이었다면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았습니다. 쌍굴 다리에 있는 다리를 보니 생각보다 작고 300명이 다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를 보니 총알 자국도 있었고 아직 총알이 남아있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들을 가보니 아픈 역사들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번 일로 5개 활동을 하며 처음엔 작년 유유자적과는 많이 달라서 어렵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도 생겨서 많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서 계획을 짜고 여행도 가고 제로웨이스트도 실천하고 해서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과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인권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인권에 대해 이론적으로 배웠을 때보다 이렇게 인권 문제를 직접 보니 인권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뉴스에서 현재에도 인권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사건만 다를 뿐 인권 문제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게 인권 문제 해결과 인권 보호에 힘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내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책에서 배우지 못한 역사들을 알아보면서 전쟁의 참혹함과 그들의 고통,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근현대사의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을 마주하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1년의 활동을 하면서 한 걸음씩 환경, 역사와 마주하며 성장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율로 오기의 성장 과정들을 보시며 많은 것을 느끼고 알아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율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아미어스 이모분들을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 복지관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다가올 청소년 기획단 율로 6기도 많은 기대해주세요. 한 걸음씩 마주한 우리 이상으로 청소년 기획단 율로 5기의 성장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눈꽃이 피었나 또 빛이 나 눈이 부신 나처럼 Yeah girl You should know that That my heart is like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think that I found you 쿵쿵 가슴이 왜 이렇게 가슴이 쿵쿵 참아도 자꾸 그 생각이 나잖아